일단 부산 민주당에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전화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부산 민주당 전화 도대체 전화를 안 받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서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또 부산시당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부산 진구갑 지역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1인 3역을 하는 서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래 네. 이제 그 부산시당 위원장들이 현역 의원들 교대로 이렇게 맞는 것이 갈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치열한 경선 끝에 네. 이제 선출이 되셨는데, 제가 볼 때 그 역대 부산시당 위원장들의 행보랑 비교하면 정말 광폭 행보, 네. 엄청나게 돌아다니시고 당원들이랑 소통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7년 만에 경선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제가 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왜 7년 동안 부산시당은 시당위원장을 그것도 이 정치의 영역에서 경선도 안 하고 지나왔을까? 2016년에 부산에 이제 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탄생하고, 또 2018년에 한 분 더 보궐로 당선되면서 6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당위원장을 현역 국회의원이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시당위원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바쁘시잖아요. 본인이 해야 될 역할도 많으시고 또 서울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부산 민주당 당원들과의 소통이나 또 부산 민주당을 중심으로 시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불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18년 부산 정치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이 비극적인 이런 일들이 부산민주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반성해야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반성해야 되는 지점이, 저는 2018년 오거돈 부산시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과정이 부산민주당의 어떤 이 공적인 이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과정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이었는지 많은 우리 그 민주당 당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부산민주당을 공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부산민주당을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제발 부산 민주당이 이기는 민주당이 되어 달라. 변화와 혁신을 해달라는 요구가 이번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의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당선된 부산시당위원장이 어떻게 앉아서 그냥 제가 시당위원장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 실추된 부산민주당의 이 관계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당원들과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 안에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들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뛰어다녀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명기 최고위원으로 이제 네. 되셨습니까? 인준까지 끝났잖아요. 네. 근데 최고위원 하면은 회의에 맨날 가시는 거 아닌가요?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최고위원 회의에 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은 올라가시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또 화요일, 목요일은 또 시당위원장 일을 해야 하고, 주말에 또 지역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잘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최고위원 이재명 그 당대표님한테 지명받았는데, 네. 사실 놓고 보면 그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면 그 친노 쪽에 굉장한 그 활동하셨고, 그쪽에서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이라 할 수 있고, 개파적으로 그렇게 친근한 건 아닌데, 이재명 당대표 지명을
예상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또 예상 받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고 또 이재명 당대표한테 또 언질 받은 얘기 들은 거라든가 네. 또 어떻게 뭐 그 개인적으로 얘기 들은 거라 아니면 여러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그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의 장점은 당 또한 아주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민주당을 정말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이 중요한 지역인 영남 지역 그리고 또 호남 지역에서 지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왜 지명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대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느끼는 게 일단 영남이라는 상징성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외 지역위원장이라는 것도 큰 것 같아요. 원외 지역위원장이면서 부산시당위원장으로 경선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당선되었다라는 이런 원외 지역위원장의 상징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여성이라는 상징성도 있고, 네 번째로는 제가 이제 구청장 출신이잖아요. 어떤 현장에 대한 체감력이나 이런 자치분권에 대한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구청장 출신이라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시도당 위원장으로서 그것도 또 어려운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어떤 의견을 대변해야 되는 이런 상징성들을 가지고 지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에게 주신 숙제는 부산민주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라. 영남에서 약진해야 우리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아마 고민 속에서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친노, 친문, 친명 이런 것에 대한 고려 크게 안 하신 것 같아요. 다만 부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친노, 친문 아닌 사람 없고요. 또 친노, 친문의 대부분이 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친명이 친문이고 친문이 친명이다. 그래서 명문정당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이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이재명 당대표가 지명할 때 주셨던 그런 숙제와 과제들을 앞으로 부산에서 풀어나가는 게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된 어떤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당원들을 또 만나고 아니면 또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들이 했던 얘기에 일맥상통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소통해달라는 거였어요. 그 소통의 수단을 여러 가지로 해달라. 문자를 잘 보내달라. 홍보를 잘 해라. SNS를 좀 더 활성화시켜라. 그리고 직접 만나는 이런 모임들을 많이 해달라. 결국 일맥상통하는 건 소통이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소통을 못하면 고통이 된다고. 사실 이제 지금까지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 같아요. 당과 소통이 되지 않고 또 당의 많은 정치인들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갈증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마크가 소통이시잖아요. 사실 저도 다른 어떤 것보다 소통이 제일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통이라는 게 그냥 상대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이 소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소통은 갈등을 피하지 않고 부딪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고 서로 얘기 나누는 것. 그래서 일정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정당처럼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히는 이 공간에서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부딪히기를 두려워한다면 정말 소통은 어려워집니다. 그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당대표가 조금 곤란할 만한 질문, 또 저도 우리 당원들을 만났을 때 우리 당원들의 거센 요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이 할 수 있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어려운 일은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민주당의 소통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시민들과 소통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타운홀 미팅 때 타운홀 미팅에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 이제 당원존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당원들이 이제 올 수 있거나 아니면 문자를 좀 보내달라 이런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언제쯤 그게 실행되나요? 일단 부산 민주당에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전화 안 받는다는 거였어요. 부산 민주당 도대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은 아마 전화를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화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화를 잘 받게 할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기 자체를 시스템 전화기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토요일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원들 중에는 평일날 활동하지 못하고 또 부득이하게 토요일날 당사를 방문하거나 또 이렇게 뭐 당원 모임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당사가 닫혀 있으니까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토요일날 이제 부산 민주당이 토요일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 근무를 하고요. 우리 당직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당에 와주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당원조는 저희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당 사무실을 조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뭐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부산시당 당사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당사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시민들에게 여기 부산 민주당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당사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나라는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해서 내년 정도에는 새로운 당사를 모색하는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거 치를 수 있는 당사 그리고 당원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당사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원들에게 문자 보내는 건 이건 이제 시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중앙당이 지금 당원 전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맞물려서 중앙당의 고민도 그겁니다.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아마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과정들은 앞으로 또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원들께 말씀드리고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지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민주당 후보들이 공약들이 뭐 제각기이다. 네. 뭔가 좀 이제 민주당 후보들이 이제 공통적인 공약이 있고 그렇죠. 지역 공약이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이게 합쳐서 해야지 누가 봐도 민주당 후보다라고 이렇게 느낄.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그 퀄리티 있는 선거 전략이 없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그때 타운홀 미팅에서도 나왔지만 조금 계속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때는 그렇죠. 뭐 민주연구소 얘기했는데 민주연구소. 근데 여기도 이제 5.16 연구소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지금 뭐 어쩌면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가 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제일 주요하게 하는 일이 혁신과 5.16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원회를 지금 이제 만들어서 혁신위원회 안에서의 토론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건데요. 사실 혁신위원회는 우리 당 내부를 혁신하는 겁니다. 18개 지역위원회를 혁신하고 시당의 조직을 혁신해서 결국 조직을 혁신하기 위한 목표는 총선에 이기기 위한 것이죠. 총선에 이기려면은 조직만 가지고 되지 않죠. 이게 정책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전국 민주당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부산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소한 내년 이때쯤까지 앞으로 1년 동안은 부산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1년의 과정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5.16 연구소가 있을 것이고요. 단순히 이 정책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것이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과정을 통한 정책의 생산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이 정책이 만들어지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과 정책을 하나로 묶어내는
프로젝트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위원장님들과도 함께 이 고민을 나눌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산 민주당이 지금 골목에서 골목 당사들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위원회가 하고 있는데 부산 지역위원회가 또 조금 더 열심히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골목 당사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골목 당사 2.0을 진행하고 이것을 정책 생산과 연계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위대한 부산 시민 10만 정책 프로젝트 이런 걸 해볼 생각이에요. 부산 시민 10만 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 3가지는 뭔가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뽑자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뽑은 이유는 뭔가요? 이 3가지만 물으면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이것을 찾아나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발표하는 과정, 전문가들과 함께 이 결과물들을 시민들에게 보여내기 위한 이 과정을 거치는 것, 이런 것들을 거친다면 말 그대로 시민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들어내는 부산의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만들어지면 총선 후보들이 강력한 무기가 하나 생기겠죠. 이기는 과정은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4년 총선 과반을 획득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마 부산시당의 시계는 2024년 총선 승리로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선거를 하면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같이 네. 보수 정당, 토색들 좀 몰아내자 해서 으쌰으쌰 힘을 합쳐갖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 대선까지 보면 지선에서 그런 분열 현상이 나왔나? 그런 것들이 되게, 도드라지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을 지지했던 어떤 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을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나누어졌는데,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어떤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회복한다거나, 그들이랑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네, 이게 참 사실은 그동안의 어떤 부산 지역에서의 시민단체나 또 우리 여러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의 어떤 스킨십이나 네트워크가 굉장히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 그런 이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더 많이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당일 때 더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또 그리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관계들이 단절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부산에서 다시 또 야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단체당도 없고요. 또 민주당의 그 시의원도 비례대표 2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부산의 어떤 시정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민주당에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시당의 힘만으로는 이걸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부산시당과 그리고 시민단체들 그리고 바깥의 여러 이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고 함께 노력해야지만 앞으로 부산에서의 또 이 견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에 조금 이 느슨했던 또 이 많이 무너진 이런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한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시정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 이런 것들도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은 약세 지역이잖아요. 열세 지역이고. 네. 당비나 예산은 이제 이재명 대표 말로는 이제 약세 지역, 열세 지역도 이제 지원을 좀 당비가 없을 테니까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런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 네. 어떻게 최고위원이니까는 갈 때마다 얘기해서 좀 예산 좀 따오시나? 네, 근데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당대표께서 이 문제를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돈이 없어서 민주당의 정책을 못 알리고 돈이 없어서 현수막도 하나 못 따는 이런 현실을 앞으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지역, 또 부산처럼 이런 경계에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한 지원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당의 당비 배분, 중앙당과 지역의 당비 배분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금 개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비 배분 비율을 바꾸고, 그리고 조금 형편이 괜찮은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열악한 지역이 경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경북 지역에 경기도와 전남에서 당비를 지원하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루어져서 경북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당내에서의 불균형을 없애겠다. 이게 우리 당대표가 지금 제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신나는 마음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어떤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당에서 더 많이 지원해달라 하고, 대표께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당비 없어가지고 부산시당이 일 못하는 일은 절대로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년 전에 뵀을 때는 정말 그 일꾼, 네. 구청장. 그래서 서은숙 구청장님, 그렇게 딱 구청장이라는 말이 입에 뵐 정도로 네. 구청장다운, 그리고 일꾼 행정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뵈니까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은숙이 아니라 이제 정치인 서은숙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살아가실 것 같은데, 꿈꾸시는 게 있다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당면한 과제는 인간이 굉장히 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살아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면한 저의 과제는 2024년에 총선 승리입니다. 저의 승리와 우리 민주당의 많은 총선 후보들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당면에 있는 숙제고요. 저도 24년에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 근데 저만 당선되면 안 되죠. 부산의 최소한 18개 지역구 중에 9개, 10개 정도는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별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부산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경계 지역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려운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열심히 해서 이기는 24년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이 2020년에 총선에서 18개 지역구 중에 당선은 3명이 됐어요. 근데 그때의 지지율이 43%였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김혜영 국회의원이나 김영춘 의원 같은 분들은 아주 아깝게 떨어졌어요. 3,000표, 4,000표 차이로 떨어졌고, 원외위원장 중에는 기장의 최태경 후보가 진짜 아깝게 4,000표 정도로 떨어졌어요. 4,000표, 여기 44%, 49% 이 정도로 떨어졌어요. 사실 이런 지역들은 이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밭을 갈고 있는 우리 열심히 뛰는 지역위원장님들과 함께 2년도 아니네요. 이제는 1년 6개월 남은 이 기간 동안 정말 노력해서 24년에 부산 시민들에게 이기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지금 저의 가장 큰 꿈이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산 민주당의 물적, 인적, 모든 에너지, 저 개인의 에너지까지도 함께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년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목표는 아마 그때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때 인터뷰 한번 꼭 해주세요. 네.